김치를 많이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릴까요? 지난 1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김치 수출이 많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4월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7% 증가했으며 수출 물량의 50%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김치 구매가 많아지는 이유는 김치 등 발효식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사재기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김치 수출액이 58.3%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안 걸리는 것이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치명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2003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스 발병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김치의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350% 늘었습니다. 2003년 당시 중국 시민이나 지금의 일본과 미국 시민들이 근거 없는 낭설에 휘둘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김치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문헌자료 검색 사이트에서 논문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김치와 바이러스 2개의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75개의 자료가 검색되었고 김치, 바이러스, 면역 3개의 키워드를 넣었을 때는 10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김치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논문은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김치에 많이 존재하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젖상균을 쥐의 먹이로 주었을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한 연구입니다. 이 경우에는 열을 가해서 젖상균을 죽여서 먹이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실험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3종류를 사용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열 처리하여 죽인 후 가루로 만들어서 먹이로 주었습니다. 우선 2주일 동안 쥐에게 락토바실러스를 먹이로 주어서 준비를 시켰는데 젖상균을 안 넣은 것, 조금 넣은 것, 많이 넣은 것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였습니다. 2주일이 지난 후 바이러스와 락토바실러스를 함께 주기 시작하여 2주일 동안 관찰하였습니다. 몸무게, 생존율 그리고 폐의 바이러스 양을 관찰하여 락토바실러스가 바이러스 저항성을 키워주는지 관찰하였습니다. 그림에서 B, C, D는 3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바이러스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중 첫 번째 결과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왼쪽은 체중 변화인데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새의 경우는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를 먹이로 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체중이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생존율을 보여주는데 락토바실러스를 조금 준 경우에는 비교군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많이 준 경우에는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3일째와 6일째 쥐의 폐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ABC는 세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결과인데 이 중 첫 번째 것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는 락토바실러스를 먹은 쥐에서 바실러스가 적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6일째는 10mg을 먹이로 준 경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바이러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락토바실러스를 먹은 쥐는 몸무게도 빨리 회복되고 생존율이 높아지며 폐의 바이러스 양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논문도 2018년도 논문인데 이번에는 살아있는 젖상균을 먹이로 주었습니다.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와 류코노스톡을 시험했고 바실러스는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시험하였습니다. 제목에는 명확히 안 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쥐에 먹이로 주어서 앞의 논문과 비슷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습니다. 그림에서 가운데 부분은 폐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검출되는지 확인한 것인데 6일째 유의미한 수준으로 바이러스 양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은 체중과 생존율을 보여주는데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의 파란색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은 대조군이고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아무것도 치료제로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산균을 먹이로 준 경우에는 모두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경우에 비교해서 체중 회복도 빠르고 생존율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타미플루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생균이든 죽은 균이든 관계없이 쥐에게 젖상균을 먹이로 주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논문인데 쥐에게 열 처리해서 죽인 락토바실러스를 먹이로 주면 인터페론이 분비되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2012년에 발표된 이 논문에서는 김치 유산균인 류코노스톡이 닭에서 조류독감의 독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젖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소개해드린 논문 이외에도 더 많은데 2015년 논문에서 젖산균이 면역체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김치 유산균은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에 작용해서 전반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치나 김치 유산균이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아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치 유산균이 쥐나 닭 실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 유산균은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를 활성화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김치 유산균에 의해서 활성화된 면역체계는 독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도 키워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김치가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준다고 하면 근거가 부족한 과장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방역을 아무리 잘해도 의도치 않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소에 김치나 김치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미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김치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